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유성치 운용역과 유한타증권 김용학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장에서 새 용의자를 소환합니다. 오늘 장 첫 번째 용의자 아가방 컴퍼니, 두 번째 용의자 파트론, 세 번째 용의자 코오롱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 아가방 컴퍼니,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입니다. 중국 전 면적의 두 자녀 정책 시행, 성장성이 충분하다. 네, 중국 소비 수혜주의 확산, 진화, 정책 모멘텀 뒷받침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트렌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중국의 그 정책이 바뀌면서부터 이런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단점이라면 역시 이제 중국 쪽의 그 랑시 그룹이라는 회사가 최대 주주로 이제 올라섰고 최대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진출 가능성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영업이익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이제 흑자 전환까지는 지금 예상을 하반기에 좀 개선이 돼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동안 적자를 내왔다는 점. 네, 그런 점이 가장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아무리 그렇게 그 중국 시장의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시가총액 규모를 봤을 때는 적자 내는 기업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가총액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는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검거할까요? 오늘 상당히 주가 움직임 좋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트렌드는 괜찮지만 회사의 펀더멘탈 자체는 조금은 저는 부진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개선된 이유로는 제가 석방을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위험인물로 좀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네, 트렌드가 그래도 좋기 때문에 위험으로 남겨두시네요. 네네. 네, 아가방 컴퍼니 말고 또 보령 메디앙스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보령 메디앙스가 어제 굉장히 또 강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좀 강하게 올라줬는데 B&B라는 그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력보다는 좀 랑시 그룹의 그런 시너지호가 비교를 했을 때 지금으로 봤을 땐 누가 1승을 거뒀다고 보세요? 누가 더 괜찮아 보이세요? 현재로서의 그 매출이나 실적 부분을 본다면은 네. 제 판단에서는 보령 매장세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랑시 그룹 쪽으로 이제 유통망을 확대시켰을 때는 내년 정도까지 본다면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지고 있지만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매출과 영업이익만 좀 돌아서 준다면 보령 매장세를 따라잡는 그런 네.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중국의 소비 모멘텀을 받는 그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 확인하고 가자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또 시간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만약에 트렌드가 강하다면 충분히 시간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용학 대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단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네, 부자녀 정책이 오늘 나오면서 이렇게 좀 아가방 컴퍼니 포함해서 유아용품 테마주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부자녀 정책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등장한 내용이긴 한데 이번엔 좀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이라 좀 영향을 좀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도자녀 정책이 추진된다면 당연히 또 유아들이 늘어날 것이고 중국에 수출한 유아용품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매년 2천만 명 신생아가 중국에서 태어난다는데 한국에서 43만 명 대비 한 40, 거의 한 50배 가량이나 좀 큰 시장이긴 한데요. 여기에 중국의 백화점 600여 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랑시 그룹에 또 인수되면서 그동안 중국 쪽에 6개 매장에 좀 불과하면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재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자리 잡는 것이 좀 힘들었던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향후의 성장 동력은 어느 정도 마련한 것이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매출 비중이 여전히 80% 이상을 좀 차지할 만큼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랑시 그룹에 좀 인수되었다고는 하나 어떤 시너지를 통해서 중국 유통망 확보를 할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도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오늘
그 상승하고 있는 뭐 두자녀 정책 재료는 매번 좀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테마성 재료이기 때문에 뭐 금일 상승하고 있는데 뭐 추격하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은 좀 아니다라는 판단이 저는 들기 때문에 위험해 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자, 유아용품주가 나란히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두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1, 2년 안에 모두 시행이 됐을 때 중국의 신생아들, 아기들이 다 우리나라 용품을 쓰는 건 사실 아니겠죠.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와 또 관심도, 호응을 갖고 있느냐, 이 중국 엄마들의 마음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역직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B&B라는 브랜드와 또 물티슈, 기저귀 이런 쪽으로 계속 좀 확산되고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인 단서로 잡히고 있는데요. 특히 유아들의 옷을 제작하고 있는 아가방 컴퍼니, 과연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할까요? 랑시그룹 쪽에 M&A 되면서 그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여건들 계속 살아 있습니다만 실적에 언제 반영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아가방 컴퍼니에 대해서 오늘 위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입니다. 파트론, 그의 알리바이입니다. 전 저점까지 빠질 만큼 빠졌다. 반등 여력이 크다. 네. 뭐 IT 부품주들 중에서 뜨고 있는 쪽도 있지만 이렇게 또 많이 빠진 쪽은 많이 빠져서 신저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일단 그 파트론이 하고 있는 사업부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카메라 모듈 쪽이거든요. 근데 삼성 쪽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근데 이제 삼성 쪽이 갤럭시 S6가 요번에 판매량이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1차 밴드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도 지금 대부분의 지금 가이던스가, 정권사의 가이던스 리포트가 한 100억 내 정도. 예, 상당히 예상보다는 많이 줄 걸로 지금 예상되고요. 하반기에 이제 새로운 지금 플래그십 모델들이 몇 개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회복될 거라고는 예상하지만 솔직히 그 부분도 낙관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회복되겠지만, 공격적, 그러니까 강하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이제 센서 모듈 쪽이나 지문 인식 모듈, 특히 지문 인식 모듈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이제 채택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아이폰을 필두로 해서 다른 경쟁사 제품으로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외 거래선을 좀 뚫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지금 당장 전체 매출에서 상당히 좀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도표를 하나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려보면요. 캐시카우가 뭔가요, 파트론? 카메라 모듈 쪽이죠. 카메라 네, 모듈. 그쪽이 가장 지금 또 수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가장 많이 현금화를 만들 수 있는 쪽인데요. 네네. 문제는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줄고 있다는 거죠.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특히 삼성전자가 전체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태에서요. 네네. 지금 전체 그 중국 시장의 지금 전망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그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하 대수는 2015년, 16년, 17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잘 보시면은 성장률은 계속 둔화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1%, 10%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앞으로 몇 년 동안에 거의 반토막 정도의 성장률로 갈 걸로 예상되고요. 글로벌 지금 성장률 같은 경우도 비슷한 추이입니다. 2017년도까지 한 5%의 성장에 머무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전체 점유율, 경쟁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파트너 같은 기업들이 예전 같은 획기적인 실적 개선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퍼나 PBR 수준을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자리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조금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기술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다. 하지만 만원 선 이상 가면은 매도를 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체포 여부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위험 요인으로 네. 위험 인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애플 쪽에는 납품을 안 하나요? 파트론이 네. 애플 쪽도 하죠.
네, 애플저도, 네, 저희가 알기로는 파트론이 다 거래소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아는데요. 그 규모 자체가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이 네. 삼성이 주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나 이런 기업들이 애플 쪽 비중이 좀 많고요. 파트론은 아주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최근에 뭐 스마트폰 시장의 이익 가운데 92%를 애플이 독식하고 있다. 네. 이런 또 기사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삼성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 전반적인 업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파트론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빠질 만큼 빠졌다는 이 알리바이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학 대리님? 네, 뭐 1분기에도 전년도 대비 뭐 영업이익이 좀 반토막이 났었고요. 뭐 2분기에도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시에도 실적이 좀 개선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 주가의 좀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파트론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삼성 갤럭시의 시장 점유율이 좀 하락한다는 부분인데요. 뭐 갤럭시 S6가 당초 좀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좀 다르게 뭐 올해 5천만 대 판매 예상에서 4,500만 대로 줄었고, 그리고 또 2분기에 2천만 대 이상 좀 판매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뭐 한 1,800만 대 좀 머물면서 다른 이제 부품주들의 실적에 좀 악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준비한 주가 차트를 우선 한번 보시면 작년 10월에 가장 하락했던 7,600원대까지 지금 좀 하락했던 상황이라서 알리바이처럼 빠질 만큼 우선 빠진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뭐 지주 테스트를 확인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기는 하고요. 근데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수급 자료 한번 보시면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한 220만 주 가량이나 좀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되어야지 반등 또 동반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외국인의 수급 확인이 지금은 뭐 이 구간에서는 좀 반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수급 개선의 확인을 한 이후에 좀 매수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라는 판단 하에 저도 위험 구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트론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자, 최근 IT 관련주 중에서 뜨고 있는 주식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카메라 모듈 쪽의 파트론 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2분기 실적 부진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이 스마트폰 시장의 규모 자체가 더 커 나가기는 어렵다는 점과 삼성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이 모두 파트론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센서와 지문인식 모듈 같은 신규 부품의 매출 늘어나고 있는 부분 긍정적으로 또 단서를 잡아주기도 하셨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인 업황이 부진하다는 측면과 외국인의 수급을 봤을 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오늘 두 분 수사관의 의견으로 나오고 있네요. 파트론 오늘 두 분 모두 위험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코오롱입니다. 그의 알리바이, 루머로 인한 주가 하락이었다. 저평가 국면이다. 네, 오늘 저평가에 대한 얘기 증권사 분석에서 나온 거죠? 네네. 네.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티슈진 잉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TGI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뭐 신약 개발하고 이런 회사인데 임상 실험이 성공적으로 계속 이게 마무리되면서 내년도 정도 되면 이제 상용화 된다 하고 있고, 이것이 또 코오롱 생명과학의 또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오롱 생명과학의 급등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신약에 대한 그런 기대감, 네.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스왑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오롱이 가지고 있는 이 TGI라는 회사의 지분을, 그죠? 저쪽 코오롱 생명과하고 스왑한다. 그러니까 코오롱 생명과의 지분을 인수를 하고 이것을 넘겨주는 뭐 그런 쪽의 스왑 루머가 나왔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급락을 했어요. 막 폭락 수준의 그런 급락을 했었는데 시장이 뭐 급락한 이유도 있었지만, 근데 스왑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네. 그런 근거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티슈진 잉크라는 게 티슈진 C, 그 신약의 어떤 가치인가요? 뭔가요?
저 티슈진 잉크니까 회사 이름이죠. 티슈진 잉크, 잉크? 티슈진이라는 회사? 네. 예. 정확하게 제가 내용은 모르겠고요. 네네네. 여하튼 이 TGI의 지분 구조를 보시면은 네네. 코오롱이 31.7% 가지고 있고요. 네네. 이익률 내장이 20.7%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뭐 생명과학이 29%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설명드려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생명과학은 14.6%인가요? 네네. 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익률 회장이 그렇다면 코오롱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의 어느 쪽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냐 보면요. 네네. 특수관계인가 포함해서 코오롱의 지분을 이익률 회장이 한 51% 이상 가지고 있고요.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한 15% 내외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코오롱이 또 코오롱 생명과학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좀 엮여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네. 이익률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코오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코오롱이 가지고 있는 그 TGI 지분을 지금 시점에서 그죠? 가격을 산정하기, 가치를 산정하기 힘든 시점에서 싸게 그죠? 코오롱 생명과학 쪽으로 넘겨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치가 뛰어나고 그것 때문에 코오롱 생명과학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면 당연히 대주주 입장에서는 코오롱의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오롱이 그 TGI 지분을 저는 매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를 키워서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스왑을 한다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고 그런 루머가 상식적으로 좀 나오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대주주의 그 지분율을 봤을 때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 생명과학 쪽으로 넘긴다는 것은 약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고요. 스왑 이야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이 TGI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당분간은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분 가치가 상당히 지금 오르고 있어요.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코오롱 인더나 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이제 적자 거의 마무리하고 구조조정을 마무리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정상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또 보니까 지분법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만 당기 순이익이 코오롱이 한 4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8천억대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러면 한 20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코오롱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지금 9만 5천 원 정도 갔다가 지금 8만 원 선이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면 8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사이에서 이런 주가라면 가격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없어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좀 공포를 받아도 된다는 관점에서 석방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리바이 성립한다고 오셨네요. 네네. 김용학 대리님은 어떤 의견 있으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좀 앞서서는 성립이 될 가능성이 낮은 그 내용이었다, 루머였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이런 루머가 왜 나온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수사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우선 미국의 티슈진사에서 이제 FDA 이상 완료한 이후에 5월 달에 임상 3상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번 달 3상 완료한 이후에 내년쯤에는 이제 신약이 출시가 가능함에 따라서 그 가치가 좀 부각되면서 코오롱의 주가가 올해 상승을 했었는데요. 우선 이 티슈진사에서 이렇게 개발한 이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가 기존의 수술을 통한 방법에서 주사를 통해서 통증 개선과 염증 완화에 좀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향후에 좀 임상이 완료되고 출시가 된다고 하면 수요가 좀 급증하지 않을까라는 좀 분석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생명과학과 티슈진 잉크 간의 수합 루머가 이에 따라서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요. 티슈진의 지분을 매각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의 신주를 인수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지금은 좀 많이 낮아진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티슈진의 가치가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티슈진의 가치가 아직은 시판되지도 않은 의약품을 가지고 바로 대가치를 좀 매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 산정이 어려운 지금 시점에서의 수합은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좀 루머로 인해서 이렇게 좀 하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좀 오늘 레포트도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루머로 인한 주가 하락이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좀 제약업종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좀 몇 개월째 좀 나오면서 한미약품과 함께 좀 제약업종 전체의 상승을 좀 이끌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부담감 등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인 제약업종 전반적인 조정 국면에서의 하락으로 좀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좀 판단을 저는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코오롱만 본다고 하면 크게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해서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지만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그 실질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조금 비싼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좀 보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업종의 변동성이 좀 확대된 구간에서 좀 트레이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신규로 매수하기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그래서 좀 관망을 하시는 것이 지금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에 저는 위험해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티슈진 잉크라는 것이 계열사처럼 이제 티슈진 우리가 알고 있는 티슈진 C라는 신약을 주로 담당하는 회사를 아예 만들었나 봐요. 한국에 있는 티슈진사를 이제 티슈진 잉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코오롱과 코오롱 생명과학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티슈진 C의 가치는 가장 많이 반영되는 회사는 어디라고 보세요? 가장 많이 반영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지분을 우선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코오롱이 반영이 많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4% 정도 지분을 갖고 있긴 한데 아시아 쪽에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오롱생명과학도 그 이후에 좀 아시아 쪽, 특히 중국이나 인도에서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환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 쪽 판권에 있어서 좀 가치가 또 크다라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코오롱 생명과학도 상당한 수혜를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상당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이죠. 오늘 용의자 코오롱의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배구조 이슈 말고도 이렇게 지분의 가치, 지분 구성을 잘 봐야 되는 부분, 신약에도 숨어 있었습니다. 자, 코오롱 그룹 하면 여러분께서 티슈진 C라는 신약같이 굉장히 주목하시는데요. 임상 3상 승인 이후에 코오롱과 코오롱 생명과학, 기타 이런 관련주들의 주가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루머가 제기됐었는데요. 바로 티슈진 잉크와의 스왑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가능성이 미미하다는 데는 두 분 모두 진실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하지만 저평가됐다는 데 있어서는 두 분이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코오롱의 자회사 가치들 또 실적 추이 업황을 봤을 때 저평가라는 판단을 해주셨지만 또 한쪽에서는 제약업종 자체의 변동성과 이 어떤 신약과 실적의 가치를 봤을 때 저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판단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는 코오롱, 밸류에이션에서 두 분의 의견이 나뉘면서 석방과 위험 사이에 있습니다. 위험으로 분류하죠. 오늘 전반적으로 모든 새 용의자가 위험으로 분류됐는데요. 하지만 유성치 운용력은 또 코오롱을 석방해 주셨죠? 네. 네, 전략 있으신가요? 네, 코오롱은 매수가는 현재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그러니까 직전 고점대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6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김용학 대리님은 다 위험으로 분류해 주셨잖아요. 네. 따로 전략 같은 거는 지금 이 종목들에서는 없어. 네, 관심도 없으시고요. 오늘 올라가고 있는 이제 다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오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5% 정도 내외 구간이었으면 좀 트레이딩 가능하다 이렇게 봤었는데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있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좀 바닥권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실 여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 매수를 하고 수지 테스트가 만약에 이 구간이 깨진다고 하면 손절을 하실 분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 두셔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용의자와의 오늘 수사 마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